지금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밝았던 해가 떨어지게 되고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분명 이 친구를 만나서 30분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왜 이런 시간 왜곡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소위 말해 몰입의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몰입은 하나에 초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근데 이 몰입이 정말 엄청난 성장 치트키입니다. 만약 내가 10시간 만에 했던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책을 훨씬 더 빨리 읽게 되고 과제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몰입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의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몰입의 원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몰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몰입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몰입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몰입의 원칙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시기 쉽게 제가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몰입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는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무라일체를 의미하죠. 물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몰입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경험하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몰입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개념과 자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던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몰입을 하기 시작할까요?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의 상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바로 나타나며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몰입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있다면 남들이 10시간 동안 해야 끝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1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한 몰입의 조건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대상이 없는데 무아지경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한 단계 높은 목표가 계속해서 주어질 때 꾸준히 노력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향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돼요. 몰입은 집중의 범위를 좁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한 곳에 쏠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목표를 나 오늘 책 읽을 거야 라고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이 목표는 어떤 목표인가요? 명확한 목표가 아니죠.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책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은 의문점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책을 읽을 건가요? 잡지책을 읽을 건가요? 만화책을 읽을 건가요? 자기계발서, 재테크,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라는 거는 또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건 측정 불가능하죠. 30페이지면 30페이지, 50페이지면 50페이지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었습니다. 3시간에 30페이지를 읽는 건지 1시간에 200페이지를 읽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목표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작심만일이라는 책을 1시간 안에 50페이지를 읽고 요약한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면서 시간 제한도 명확합니다. 몰입은 바로 이런 상태일 때 가능해요. 이게 바로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제 명확한 목표가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제 조건은 해결 과제와 기술 균형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해결 과제는 우리가 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내 능력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내 능력과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몰입은 반드시 해결 과제의 수준, 다시 말해서 목표의 수준 자체가 내 능력 대비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절한 균형은
목표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책 읽는 능력이 1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읽고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50페이지의 목표는 조금 높은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큰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면서 몰입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 능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제가 높다면 불안한 상태가 들기 때문이죠. 나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들게 되면서 몰입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실력은 좋으나 과제가 낮다면 지루하고 따분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1시간 만에 5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페이지만 읽으라고 하면 계속해서 딴 생각이 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등산을 해보신 분도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면 앞만 보고 걸어가게 되죠. 다리는 점점 후들거리고 숨이 찹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 지금 어디쯤 왔지? 그렇게 위를 바라보게 되고 정상이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죠. 지금 나는 정말 힘든데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히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격차로 인해 좌절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동네 뒷동산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몰입이라는 게 일어날까요? 운동이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세우라고 할 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당장의 현실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이는 나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능력과 해결 과제의 난이도의 그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몰입의 단계는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해요. 피드백을 단 한 단어로 다시 말하자면 조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목표 사이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차이를 메꾸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조정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읽던 속도로 읽게 되면 아무런 내용도 남지 않으니까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책 내용을 요약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책을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잡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책을 너무 천천히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읽어가면 잡생각이 사라지게 되겠죠. 내가 실제 행동해보면서 그 느껴지는 과정을 피드백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실제 수영을 할 때 이 몰입의 3가지 원칙을 활용해서 몰입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1500m를 30분 만에 들어온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1분에 50m 페이스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뺑뺑이를 도는 거죠. 이는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에 해당합니다. 시간 제한도 있고 측정 가능한 거리죠. 그 다음에는 이 목표가 제 능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여야 됩니다. 이 목표는 저에게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실력은 속도를 내면서 장거리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간다면 충분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제 수영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피드백이죠. 실제 제가 자유형을 할 때 내적 피드백이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제가 몸으로 하고 있는 그 활동 안에서의 피드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인 거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했다. 나는 물을 잘 잡고 있고 이 자세가 올바른 것 같아. 오케이, 코어도 잘 잡고 있고 나는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100m, 200m를 진행하다가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라, 좀 페이스가 빨랐나?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것 같네. 호흡이 좀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조금만 페이스를 낮추어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자.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고 있네. 좋아, 이대로 한번 더 가보자. 이렇게 100m 또 200m 가서 총 한 800m를 갔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이슈가 터지게 돼요. 어라, 어깨가 뻐근하네.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구나. 어깨에 힘을 풀고 자세를 한번 다듬어 보자.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한결 낫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과의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자의식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아지경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 끝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몰입의 상태가 되는 순간 시간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뺑뺑이를 돌면서 나와 물이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덕분에 수영 실력이 중급 정도에서 상급반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요. 몰입은 그 대상에 완전히 몰두하게 만듭니다. 잡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사사로운 감정도 다 사라지게 돼요.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안 좋았던 감정, 화났던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그 목표만을 위한 순간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해내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뿌듯하고 자신감은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시간 왜곡 현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정말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 순삭되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몰입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때로는 몰입하는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이 지나가기도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몰입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은 몰입의 상태를 정말 자주 활용하게 돼요. 매일같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고 더 큰 만족감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한테 칭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성공하고자 한다면, 고성과를 내고 싶다면 몰입은 필수적입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의 원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에 몰입할 예정이신가요? 오늘 배운 몰입의 원칙을 바로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거에 몰입을 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몰입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나의 성장에 직결되어 성장에 직결되면 결국 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더욱 빠르게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못하면 손해고요. 잘하면 내 인생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몰입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늘 단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들 모두 다 천재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지능을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몰입입니다. 천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독히 몰입을 즐겨 했다는 겁니다. 천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은 하나에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몰입으로 가장 유명한 황논문 교수님의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몰입 이거 하나 잘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거에 능력과 결과를 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전달드리는 방식을 꼭 가져가셔서 미친 듯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든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에 대한 컨텐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입의 대가입니다. 이전의 컨텐츠는 순간에 몰입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적인 몰입을 하는 방법을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적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황논문 교수님은 몰입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슬로우 싱킹을 강조했어요. 한순간의 몰입이 아닌 하루 종일 또는 그 이상의 몰입을 의미합니다. 그는 2가지 종류의 몰입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활동 몰입과 사고 몰입이에요. 활동 몰입은 행동을 통해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통한 몰입이 바로 그것이죠. 수영, 달리기와 같이 행동을 통해 몰입하는 겁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달리기를 기반으로 몰입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심지어 책까지 썼고요. 유산소 운동은 행동 몰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사고 몰입이 있어요. 사고 몰입은 생각을 통해 몰입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나 연구 활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고 몰입이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몰입은 내가 달리기 10km를 5분 페이스로 뛴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정형화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목표를 잡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형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고 몰입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몰입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해당 분야에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야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고 몰입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몰입은 오랜 기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출 몰입은 바로 사고 몰입입니다. 사고 몰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난제를 결국에는 해결해서 나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단발성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성장으로 쌓아나가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몰입을 통해 1시간 정도는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서는 장기 몰입, 슬로우 싱킹이 유리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유지하는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슬로우 싱킹은 바로 능동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막 던져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몰입은 수동적인 몰입이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몰입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몰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하게 되면 연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뿐인 거죠. 내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도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긍정 감정, 그게 바로 능동 몰입이에요. 황능문 교수님께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바로 이 능동적인 몰입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와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죽음과 능동이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천재들은 죽음으로부터 동기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났으면 곧 삶을 마감하는 순간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죠.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는 삶이 덧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몰입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살아 숨쉬는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그 이유에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니까요. 이러한 관점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능동 몰입을 할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결국에는 유한하니까 충실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슬로우 싱킹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사고 몰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슬로우 싱킹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긴박하고 막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뇌파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인간의 두뇌는 4가지의 상태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컨텐츠를 듣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베타 상태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학교 다니는 일상생활은 다 두뇌가 베타 상태에 놓여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내 뇌파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두뇌는 알파 상태가 됩니다. 보통 명상을 하거나 샤워하고 난 다음에 개운하고 노곤한 상태가 바로 알파 상태예요. 여기서 점차 안정되고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때가 바로 세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면 상태가 되면 델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슬로우 싱킹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알파 상태 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거죠. 명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장기 몰입은 전투 사고가 아닌 편안한 마음에서의 사고입니다. 물 흐르듯한 느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황능문 교수님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목을 뒤로 젖혀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하듯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 다음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아주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느냐? 황동문 교수님은 5가지 단계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입문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몰입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입이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만큼 몰입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20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은 2시간을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몰입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2시간씩 몰입하되 단 하루만, 일주일에 단 하루만 24시간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은 24시간 동안 한 자리에만 앉아서 사고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 자체를 24시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은 한 달, 이런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차근차근 하나의 문제에 몰입하는 훈련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슬로우 싱킹 몰입을 제 언어로 다시 정의를 하면 생각을 지속해서 점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몰입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집중하다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집중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도 소리나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분산돼요. 그렇게 흐름이 끊기고 몰입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씨, 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는 집중을 빼앗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당연히 시선이 뺏기죠. 하지만 내 머릿속의 사고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그 맥락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집중이 빼앗길 때 다시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책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집중이 분산되었지만 다시 한 곳으로 집중한다고 다짐하시면 돼요.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나 집중 다시 잘하고 있어. 그대로 나아가자. 관역 정중앙을 나의 생각으로 맞춘다는 방식으로 지속하시되 집중력이 분산되는 순간 다시 중심으로, 또 분산되면 다시 중앙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칙센트미아이의 몰입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영상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몰입의 흐름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실제 몰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low입니다.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몰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면서 해야 될 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 하면서도 생각을 지속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의 끈이 핵심이에요.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마치 미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탈출에 가까워졌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겠죠. 처음부터 그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오기 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금방 집중력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몰입은 다 좋아요. 내 능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입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문제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을 뜨자마자 자기 직전까지 오직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대로 몰입을 하게 되면 잠까지 잊게 돼요. 졸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다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처럼 극도의 몰입 상태는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황논문 교수님이 제안한 건 운동입니다. 몰입을 벗어나게 하는 운동이 하나의 효과적인 건강한 방법이에요. 운동은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죠. 달리기나 수영은 심폐지구력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헐떡이는 운동이에요. 숨이 찹니다. 내가 숨을 제대로 안 쉬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스쿼트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깨 위에 지금 바벨이 있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신이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린다면 나는 그 스쿼트 바벨에 깔려서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언가 짓눌리고 있을 때는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잠시 동안 몰입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죠. 이 운동과 몰입을 조합해서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고 몰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업무 특성상 이리저리 연락 오기도 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몰입이 깨지기 참 쉽거든요. 근데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진심으로 사고 몰입을 시도해봤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항상 확인하더라고요. 연락 온 게 있나? 릴스를 볼까? 댓글이 달렸나? 괜히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해서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회피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혹까지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잘 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따분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흐름은 끊기게 되고 미루에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상태가 자주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낮추어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2시간의 사고 몰입을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슬로우 싱킹 두 번째 단계를 시도해봤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히 업무 효율이 엄청 증가하게 돼요. 사고 몰입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정리를 하고 구체화하게 되어서 앞으로 있을 사업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 2시간의 몰입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어요. 황논문 교수님이 강조했듯 빡세게가 아니라 힘을 빼고 집중을 했습니다.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겠다라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잡념에 빠지지 않게 관심을 한데 모은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든 것도 몰입의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뚝딱 컨텐츠도 나오게 되네요. 황논문 교수님은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60배나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10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600배나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몰입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몰입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비범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몰입은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일이 잘 되니까 즐겁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게 돼요.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끌어다 써서 자아 실현하는 기분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들게 돼서 인생의 의미가 생겨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 몰입하는 상태의 맛을 알게 되면 몰입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에 몰입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몰입의 대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린 컨텐츠로 오늘 하루 몰입의 상태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몰입과 성장이 함께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